여기서도 마당새 같아. 네. 아, 우리가 호랑이를 키웠어? 원래 호랑이 새끼인데. 고교 때 대학 뭐 생각 외에는 없었거든요. 아. 김웅용 감독님께서 직접 학교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불러서 차에 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모든 경기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뭐 야구 하는 거 네. 대학 프로가 목적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연대 동기 이제 일고 김선진 선수하고 네. 합격돼가지고 뭐 신문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아, 그럼 연대를 포기하고? 네, 그래서 뭐 계약금 얼마에 뭐 연봉 얼마 얘기해서 네. 이왕 이렇게 되는 거 프로로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어린 미성년자잖아요. 예. 구단 관계자하고 계약할 날짜가 대학 마감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최고의 스타 문희수 선수가 네. 1년 전에 입단을 해서 네. 1승을 못했어요. 예. 그 바람에 1년을 한번 해보고 정상 계약을 하자는, 그때 당시는 이제 대학 마감되고 나서 내 입장에서는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속았구나. 예, 그때부터 내가 예, 인생에 차마 그런 생각을 못했죠. 왜?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타이거즈 혜태라는 데가 대그룹으로 알고 있었죠. 아, 그리고 어마어마한 네. 뭐 스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자 많이 줄까봐.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갈 데가 없어. 그렇죠. 그때 당시에. 네. 내가 1인 한 10여 번 했을 거예요. 이야. 그때 당시에. 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같이 체계적으로 네. 뭔가 뭐 구단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혼자 뭐 배팅볼부터 운동장 관리, 뭐 매표소 표 받는 거 뒤에 기록원, 매표도? 다 있죠. 내가 혼자. 그러니까 구단에서 잡일은 혼자 다 한 거예요. 이건 프론트가 해야 될. 네, 그러니까 그때는 프론트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이야. 그 생활을 1년 딱 하고 나서 네. 그때 빙그레가 이제 창단을 한다고 해서 예. 거기 도망을 가서 테스트를 받았죠. 아. 테스트 합격하고 가려고 하니 그때는 지역에 네. 타이거즈에 가서 뭘 받아와야 돼요. 지역 연구원과 때문에 규정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규정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구단에서 얘기했더니 구단에서 또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응? 그때 당시 이제 별명이 네. 마당새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뭐 지금 마당새라는 마당새. 이유가 예. 그때 그 잠질을 많이 했던 예. 그것 때문에 마당새가 어차피 청소하는 일 아니에요? 또 하나 있는데 아세요? 뭐네? 혜태 타이거 노예라고. 아니 그러니까 1인 10역을 했으니까. 와, 이거 처음 들었네요. 네. 아니, 매표소 관리까지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인원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입단을 했을 때 85년도인데 지금 네. 그때 얼마를 받고 그렇게 그때 연봉이 내가 300이에요. 300에 그 일을 다 하셨다고요? 네. 더 슬픈 얘기 해줄 거예요. 네. 아, 내가 오늘은 슬픈 초창기 때 버전이. 눈물 나. 아니 그게 슬픈 아니고 버전이야. 프로야구 선수가 도시락 싸고 왔다 믿겠어요? 나는 도시락을 싸간 사람이에요. 왜요? 왜? 아침에 나가 선수들 준비해 줘야 돼요. 먼저 나가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배팅볼을 시작하면 팀 배팅, 레귤러 배팅까지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던져줘요? 네, 던지고 나면 선수들은 다 치고 나면 점심 먹으러 가요. 끝나면. 근데 그 안에가 호승관이라는 또 하우스 네, 있어요. 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죠. 거기에서 라이트 또 펜스 뒤에. 특타를 해요. 특타를 하게 되면 그 선수는 특타고 가지만 나는 못 가요. 그러면 겨울에도 네. 그 난로 위에다 도시락 얹어놓고 아, 그걸 나는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아니 그 김성환 선수이 짬뽕 사줬다 그러던데. 아니 짬뽕 아니에요? 사주는 거 사주긴 사줬죠. 사줬겠죠. 근데 물론 내가 그때 당시는 선배들이 워낙 또 나이 차이도 있고 네. 그리고 내 밑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하면서 그 생활을 할 때 아침에 버스 타고 오고
그때 당시는 사우나가 시내 쪽에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 택시로 가고 목욕하기 위해서 한 달에 세금 떼면 2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러면 정리하고 이제 버스 타고 1번 타고 또 산수동까지 갔다가 그 생활을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정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었어요. 도시락을 싸고 호순간에서 나를 위했다가 거기서 먹고 그 정리해주고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고. 이게 기아 아니죠? 혜택이에요. 혜택이에요. 네. 기아 그때 당시에 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고 들어가야지, 이거 지금. 신고 들어가. 그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년 10여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이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뭐 연습 선수 1호가 누구니 뭔 얘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웃고 말지만 네. 실적으로 이제 그때 인생이 구단한테 이제 먼저 사기를 당한 선수가 아니 좋은 대학 놔두고 그렇지, 사기당한 거네, 이거. 완전 사기 당하고 1년 후에 정상적으로 하자. 네. 1년만 문희수 뭐 선배도 1승도 못했다. 고교 상관왕도 뭐 이제 그 핑계로 해서 이제 오갈 데 없이 대학 마감일 다음날 내가 계약을 하고 계약 날짜 잡아놓고 강주 그때 당시 시내 관광호텔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해서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효도 한번 하려고. 아유.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초창기 때는 전주구장에 쌍방울하고 우리가 게임도 하고 전주가 그때 프로야구 쌍방울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팬들이 치면은 야구냐고 난입을 해요. 아, 그랬었죠. 그때 당시. 뭐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랬었어. 동대문구장 가서 7위탄까지도 날라 터지고 했었어요. 그때는. 난리였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이 정말 그 등치에 겁이 많으신 거예요. 쌍방울 옛날 벤치에 보면은 문을 당겨야 열려요. 팬들이 막 몰려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미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워낙 급하니까. 막 관중들은 몰려오지. 네. 그날에 쌍방울한테 게임을 지고 나면 그분이 그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아요. 그때 이후로 문에다가 당기시오라고 써놨다고. 물 당겨야 되는 문을 갖다 미니 이게 열립니까? 그냥 막 식은땀 나면서 이 초창기 때는 네. 정말로 그때는 프로가 아니었어요. 그랬죠. 네.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되고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이제 그 뒷정리하고 챙기고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고. 막 배트 부러진 거 뭐 이제 팬들 몰려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내가 또 막아야 됩니다. 아, 근데 네. 그걸 다 혼자서 다 하셨어요? 내가 막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인상도 강하지만 워낙 또 힘도 좋았기 때문에 힘은 좋았어요. 팬들이나 누가 해꾸지하거나 모든 것을 내가 커버를 해요. 이야. 그럼 예전에 그 남해국물 뿌리고 네, 뭐. 우리가 그 옆에 투수 옆에서 이제 몸을 풀고 있다 보면 네. 바로 그물망 밑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무전이 와요. 그러니까 그 딱 뿌리면은 우리가 누가 뿌린 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 연습 선수잖아요. 사복 입고 올라가 잡아야 돼요. 다시 옷 갈아입고. 네, 다시 이제 앉아 있다가 무전 오면은 또 가서 하고 이런 보안 요원까지 하셨네. 다 했죠. 그때 당시에. 네. 아 이제 내가 할 일이 또 이거다 생각하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때는 정말 프로가 아니고 게임 치고 오다 보면 김은용 감독이 국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수들 내려 강주까지 뛰어와. 이런 보이지 않는 원래 또 팬들이 그런 에피소드를 좋아해요. 게임에 나오는 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초창기 때. 장성에서인가 한번 풀어놨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풀어서 강주까지 뛰어오라 그러면 네. 위에 스타분들은 손만 들으면 차 다 태워줍니다. 그 전체 선수를 하고 버스는 이제 들어와 버렸죠. 이제 오고 이제 한밤중에 이제 뛰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때 택시 타고 왔어요. 네? 택시 타고. 마지막에 나 같은 누가 알아봐요. 인상 강아지. 저 선수 태우고 싶어요? 밤에 보면 심장이 아니 떨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우고 싶겠어요? 그러면 우연찮게 경운기 있죠. 경운기 시골. 그러면 뒤에 경운기 타고 이제 갈 때까지 가다가 오고 왜 스타들은 손만 세우면 팬들이 다 태워줍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 그게 우리 같은 좀 애로사항이 많은 이름도 없는 선수들 차 태웠다가 뭐 괜히 맞을까봐 무서워서 안 태워요. 그때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음료 회사 네. 혜태 롯데 그러다 보면은 그 처음에 출시하는 시음회를 합니다. 그 시음회를 야구장에서 해요. 팬들 들어올 때 무료로 줍니다. 입장할 때. 그거보다 더 좋은 테스트였죠.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기억에 야구장 안에 그 캔이 10,000개씩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 중단해서 혹시 그거 다 치우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같이 치워요. 그 운동장 관리자들하고 롯데에서 사직구장에서 하는데 보리템 비비콜 서로 상반되게 그때 나왔어요. 회사끼리. 네. 그럼 서로 품평해나 그것을 현장에서 합니다. 네. 팬들 들어올 때 입장을 할 때 나눠줘요. 게임을 지고 있으면 그게 전부 야구장으로 날라옵니다. 벤치 클리닝 할 때 그게 다 날라옵니다. 네. 그걸 치우는데 한 3, 40분 걸려요. 전 선수들 뛰어나가서 운동장 관리하신 분들, 양팀 선수들 나와서 그 캔을 수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 시음회를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 라이벌 업계들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재밌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돼 있죠. 내가 억울한 말이 너무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유중일 감독한테 얘가 강주 샤바스 때 가서 그 얘기를 농담을 했어요. 형님 지금 이자 달라는 소리 할 테니까 돈 주시오. 무슨 돈? 예전에 삼성 버스 불탈 때 있죠. 그때 내가 월급을 찾아갖고 의자 밑에다 내가 넣어놨어요. 어떻게 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그 버스에가 미치겠네. 얼마를 넣었는데? 그때 20 얼마 그래도 모르지만 그래도 20 큰 돈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형님이 무슨 뭐 사람 구하러 간 게 아니고 아니요. 돈 가지러 간 아니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 하필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갔을 때 유중일 감독 만나면은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나 전 재산이었고 집에 가면 그걸로 살림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이 억울함을 나중에 지금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가 이제 왜 유중일 감독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형님 이것도 있고 형님한테 또 받아야 될 합의금이 있습니다. 뭐가 또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유중일 감독 친타 후에 제 큰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5회 말 한 타자만 잡으면 승리 투수예요. 야, 이게 지금 여자분들이 내가 계시는데 오직 했으면 그걸 맞고 입술이 피가 터지는 것을 이제 벤치에서 볼까봐 고개를 돌렸는데 센터 스크린에 비디오 잡은 게 큰 화면에 나온 거예요. 입술에 이제 피가 터질 정도로. 거기서 한 타자 못 잡고 내려가 패전 투수, 아니죠. 승리 투수를 못 하잖아요. 그때 내가 알기로 5대 1인가 아마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만 던지면 되는데. 그 타자만. 그래서 유나모 수석 코치님이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 웃으면서 올라오더라고요. 한 타자인데 내려가고 싶냐 참고 던질래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마침 또 동기였어요. 누구였습니까? 강종필 선수라고. 삼성. 내가 그걸 다 이제 알아요. 분명히 제대로 맞았어요. 그리고 한 타자만 이제 잡으면 승리 투수야. 근데 이제 친구가 초구에 툭 그냥 건드리고 나온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그냥 얼음을 갖다 부어놨죠. 내가. 근데 승리 투수는 요거는 하고 네, 나왔네요. 하고 나왔죠. 네, 나왔네요. 그냥 승리 투수는 했어요. 그냥 좀 값비싼 승리 투수인데 우리 트레이너 얘기하는 얘기가 또 관건입니다. 뭐 더 이상 얘기 볼 일 없죠. 그때 원호 안 나왔을 때 아니에요? 아니요, 났어. 나왔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났어요?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났어요? 와, 그러면 거의. 근데 그때 이제 상처가 아직도 있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 딱 5분만 보여드리면 믿겠으니까. 근데 5분만. 정말로 야구 그 실밥이 그대로 찍혀 있는 거예요. 야구 실밥이. 안 잊어버려. 표시가 딱 딱 나가지고. 그거 완전 돌이잖아요, 그거. 근데 찍혀 있는데 그 다음 그날 끝나고 서울로 원정대회를 떠나야 돼요. 아침에 딱 그 자고 일어나서 도착해서 요 소변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다 핏물인 거예요. 이게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막 그런 상황이에요.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막 또 막 바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 뒤 허드렛 일 다. 또 해야 되잖아요. 아니,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다쳤다고 좀 빼줬나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그냥 안 묻고 이제 입술 터지도록 이제 해서 한타자 잡고 나와 승리 투수 됐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중일 감독 만나서 그때 불탄 돈 이거 합의금 이제 웃으면서 그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태평양과 광주에서 우연치 않게 땜빵으로 선발을 나갔는데 네. 내가 그때 6회과 7회까지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려왔어요. 마무리로 올라간 동열이 형이 말로 없는 뭐냐면 처음에 정수행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 포볼 네. 대진이하고 올라가고 말루가 됐어요. 그래서 동열이 형이 투입이 된 거예요. 동열이 형이 딱 올라가서 김동기 선수 딱 말로 없는 가지고 그 기록실에서 내가 그걸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기록도 있구나. 네, 거기서 뒤에 그 포수 뒤에 보면 기록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서 딱 만점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다 동점이 그날 게임을 이겼어요. 동일행이 승리를 가져갔고. 그날 제가 내가 죄를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못 했냐면 더 던질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날 끝나고 서울을 갑니다. 서울에 왜요? 친구놈이 가게를 오픈을 해요. 그날 네. 지금은 말할 수 있지만 네. 그때 오픈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1이닝을 더 던지면은 강주에 잔류를 해야 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서울을 가기 위해서 네. 던지고 6회까지만 던지고 내려온 거예요. 내가 아따 조금 몸이 좀 안 좋다. 어깨가 좀. 어깨에 다칠 일이 없는 네. 놈이. 근데 딱 내려왔는데 피창 선수였는데.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죄 받았구나. 죄 받았구나. 유독 김동기 선배가 동료령 볼을 잘 쳤어요. 그래요, 맞아요. 천적 관계가 있어. 네. 딱 말로 없는 순간, 맞는 순간 마음적으로 내가 죄 받았구나. 그날 내가 볼이 좋았어요. 실은. 왜? 볼은 진짜, 항상 좋았죠. 아니, 던지면은 그날 분위기 흐르면 안봉도 할 수 있는 막 그런 분위기였다. 근데 친한 친구가 서울서 오픈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얼른 내려왔단 게. 자, 그럼 삼성 유중일 감독 이거 청구하시고 그 친구한테도 이거 청구를 하셨어요? 그 친구를 지금도 만나서. 네. 아니 이거 동료형한테도 해야죠. 그렇죠. 이중으로. 선동열 전설한테도 뭐 좀 이렇게 청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막아준 게 더 많은데 더 맞아버려요. 데려주고 말로 맞아. 동료령 때문에 제가 승도 많이 했고 동료령이 받쳐줘서 세이브를 막아준 것도 물론 많지만 어깨만 풀어줘도 나와서 그러면 급해져요. 상대 타자들. 그럼 나는 그걸 또 이용을 해요. 왜? 동료령이 나오기 전에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점수를 되겠다. 빼야 되니까 가드. 네. 그러면 나는 뭐 섣불리 비슷하게만 줘도 나오니까. 내가 운동하면서도 글을 잘 써요. 제가 필체가 좋아요. 옛날 타이거즈 레전드 선수들 사인을 거의 80%를 내가 다 합니다. 이야. 지금 시내에 나와 있는 볼들 짝퉁은 이게 여러분 지금 그건 진품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품 아니야. 네. 제가 거의 80%를 왜 그런 상황을 쓰냐면 100개, 200개 사인을 그 스타한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본인한테 받은 거 외엔 다 가져갑니다. 못해요. 직접 들고 찾아오세요. 못합니다. 예. 그 몇백 개를 물론 선수들 사인도 내가 만들어준 선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도 내가 그 선수들 사인하라면 지금 성한형 사인부터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하다못해 잠시 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볼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볼도 저것도 내가 그거 아니야? 같은 내가 느끼는 이게 이건 강창 맞네. 이건 맞네. 이건 맞네. 왜냐면 거의 진짜 80%는 거의 나가죠. 그 김성환 전설의 배팅볼까지 그냥 수도 없이 던졌는데 김성환 선수의 사인까지 세상에 해주셨다. 너무 자, 여러분 다음에 저희가 CG 처리를 해서라도 진품 빨리 입수하세요. 제가 그래서 감정을 좀 하면 감정을 써. 이게 한 번 획이 한 번 더 갔다 안 했나 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 그런 스타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가기가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한두 개는 모를까. 내가 입장에서 대선배한테 형님 사인 하나 부탁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야. 그래서 TV에서 기록하면서 이게 다 보고 연습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가짜가 한 80% 나올 거예요. 아니 80% 아니야 내가 그 정도 한 70%? 70%. 요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진짜? 아 내가 한 거니까 알지. 본인 내 필체로 해서 주로 이제 옛날 대형 사인 같은 데가 많이 들어가요. 짜그라는 게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저기 이분이 하셨다고. 이분이 하셨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옛날 초창기 때가 짜가가 많지. 롯데 이종훈 감독이 있었어요. 네. 우리 또 동기인데 네. 아 그 종훈이. 친구는 현역 때도 한 10년간 나한테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동아대 다닐 때인가? 네. 동아대. 그때 내가 그 빙글에 창단할 때 네. 거기를 가서 내가 몇 개월이 그 테스트 받고 있었거든. 아. 그때 우리하고 연습 게임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배로 항상 인지하고 있던 거죠. 네. 그래서 야구장 가면 항상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또 진짜 후배다냐 하는 생각에 인사하고 그랬지. 아니 나중에 이 친구가 더 나쁜 거예요. 아니 동기인지 알면서도 근데 그 친구를 나중에 하나에서 만난 거예요. 네. 같이. 네. 일부러 말 안 하신 거죠? 아니 이제 그때는 뭐 좀 숙기도 없었고. 말수가 별로 없었죠.